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브리TV의 김윤석 교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세법 용어 해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20여 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 낯설고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부동산 세금 이슈 가지고 하다 보면 알아듣는 용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용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의 용어, 이 정도 용어만 알아도 부동산 세금을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멋진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뭐 제가 어떤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동 중에 아니면은 뭐 잠시 틀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김윤석의 디테일한 부동산 절세 비법이라는 책으로 제가 이제 출간을 했었는데, 이 책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 서적들이 보면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 그런 지식들만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여러분들 투자도 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세금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는데 이 세금은 세금,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일반 독자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뭐 주택 투자 요령, 또 어떤 사이트를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주택에 대한 세금, 1주택자, 2주택자, 뭐 다주택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정보를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 투자할 때는 뭐 비사업용 토지냐, 사업용 토지냐, 이제 이런 토지 구분을 해서 이제 절세 부분들을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또 어떻게 되고 관련 세금. 네, 그래서 제가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상속 증여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적어놨으니까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간간히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정된 내용들에 대한 세법의 이슈들은 제가 이제 게스트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이제 설명을 그때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브리 TV를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절세 또 공부 절세 투자도 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막간을 통해서 좀 홍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애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국세라는 세금하고 지방세라는 세금의 용어를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임대하다가 이제 팔게 되면은 많은 세금들을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을 우리 일반 분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이 세금은 세무서에다 갖다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군구청에다 갖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매우 헷갈려 하시고 혼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런 세금은 세무서에다가 이런 세금은 우리가 시군구청에다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때 법인은 이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요 소득세는 이제 개인들이 어떤 이제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봉급생활자가 되신다거나 이랬을 때 내는 세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는 부모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물려받거나 아니면 돌아가셔서 이제 재산을 물려받게 되거나 이랬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증여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상속증여세는 이제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시군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세금이에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 되는 것이 이제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는 이제 재산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고 그 재산세는 이제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이렇게 딸려 붙기도 하지요. 네.
자,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직접 가시지는 않고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대행 신고를 보통 이제 하기도 하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가 좀 대신 읽어주면 좋을 텐데. 자, 얼마 전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소유 및 임대를 하다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지방세와 국세는 어떠한 세목이 있는지요? 자, 이제 실제 사례가 이제 이런 것들이란 이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팔면 뭐 어떤 세금을 도대체 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시군구청에다 갖다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세무서에다 갖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 플러스 텔이에요, 텔. 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겸용입니다, 겸용.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 학문에서는 준주택이라고 해요. 준주택. 준주택. 그러면 준주택이니까 여러분들 뭘까요? 주택에 준한다. 주택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얘는 등기는 오피스, 업무용으로 나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그런데 사용은 오피스로 할 수도 있고 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겸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을 특히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이 많이 투자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소액 투자, 소규모 투자. 왜냐면 아파트는 뭐 진짜 뭐 몇 억, 진짜 뭐 10억, 20억 돼야 되지만 뭐 보통 오피스텔은 뭐 아주 초역세권 아니면은 뭐 1억 원대에 또는 구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몇천이면 우리가 또 살 수가 있고 전세 끼고 반전세 끼고 뭐 월세. 그래서 월세 수익 상품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죠. 월세 수익 상품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을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네. 또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차익형도 있고 이제 수익형도 있는데 차익형은 이제 시세 차익. 수익형은 이제 임대료의 수익을 얻어가는 수익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임대를 놓는 거니까 당연히 임대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세금을 내면 될까요? 네. 임대소득세를 냅니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임대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는 공이 국세에 들어가요, 국세. 그럼 국세니까 이거는 관할세무서, 이때 관할세무서는 주소지 세무서가 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취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분양을 받게 되잖아요. 분양. 그러면은 임대에 놓기 전에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냅니다. 얘는 보통 이제 분양가의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가 또 이제 우리 건물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분이 있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VT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대지분은 면세가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건물이 만약에 요게 이제 1억이 되고 요 대지도 뭐 2억이 된다. 그럼 토탈 이제 3억짜리 물건이다라고 본다면 1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10%가 되면 얼마가 되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면세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했다가 이제 나중에 또 오피스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거래 금액의 분양 금액의 10%가 발생돼요. 그러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1억에 10%면 1,000만 원이고 10억이면 1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이거는 뭐냐? 국세 항목으로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 이때 관할은 이제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가 됩니다. 그 세무서에다 이제 갖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걸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가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또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을 때는 이건 또 종합부동산세란 국세를 또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 물건 하나 투자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세금들이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임대할 때, 팔 때 다닥다닥 붙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세금이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금들의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지만 상가 등도 이와 비슷해요. 상가 등도 오피스텔과 비슷하게 이런 취득세, 부가세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용어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